덜컹거리는 버스 안,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이른 아침의 햇살이 오늘따라 참 잔인하게도 눈부셨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두툼한 전공 서적 대신 알록달록한 곰돌이가 그려진 커다란 기저귀 가방이 놓여 있었죠. 손잡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마른 침을 연거푸 삼켰지만 목구멍은 모래라도 삼킨 듯 까칠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국대학교 앞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저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캠퍼스의 풍경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여학생들,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남학생들. 그 싱그러운 젊음의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 가방 안에서 슬쩍 새어나오는 쿰쿰한 분유 냄새가 들킬까봐 자꾸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32. 애 엄마가 무슨 대학이야? 지영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짐 가방 하나에 8달 된 민준이를 업고 집을 나오던 그 새벽처럼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젖병을 빨다 잠든 민준이의 통통한 볼을 보며 다짐했거든요.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무식하고 가난한 엄마라는 짐을 지워주지 않겠노라고. 강의실 문 앞에 서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이물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겨우 앉아 가방을 내려놓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영학과 과대표 맡게 된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그때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단 앞으로 나선 한 청년. 햇살을 머금은 듯한 갈색 머리에 구김살 하나 없는 깨끗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 참 눈부셨습니다. 도윤이라는 그 아이는 강의실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더군요. 저 같은 사람도 잠시나마 긴장을 잊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의 열띤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펜대가 손가락 사이에서 낯설게 겉돌았습니다.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필기에 집중하던 그때 제 가방이 의자 옆으로 툭 하고 쓰러졌습니다. 딸깍 대굴대굴. 정적을 깨는 경쾌한 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이 벌어지며 그 안의 내용물들이 강의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꺼운 경제학 원론책 옆으로 굴러간 건 핑크색 젖병과 돌돌 말린 기저귀, 그리고 민준이가 물고 빨던 노란색 치발기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기저귀 아냐? 설마 아줌마였어?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지고만 싶었습니다. 제 치부가 제 구질구질한 현실이 전교생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허겁지겁 바닥을 기며 기저귀를 집어넣으려는데 누군가의 커다란 손이 제 손보다 먼저 젖병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누나 거죠? 디자인 진짜 귀엽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과대표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젖병의 먼지를 자기 소매로 쓱쓱 닦더니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 학생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야, 니들 몰랐냐? 우리 과에 이렇게 멋진 누나 있는 거? 난 아까 가방 보면서 진짜 감탄했는데.
꿈이랑 현실 둘 다 잡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웃던 아이들의 입술이 굳었고 저는 얼떨결에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이의 고사리 같은 손과는 또 다른 듬직하고 단단한 온기였습니다. 누나, 당황하지 마요. 누나가 걸어온 시간들이 이 기저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정말 위대한 거예요.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졌던 자존감이, 미혼모라는 꼬리표에 숨죽여 살던 서러움이,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교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도윤이가 뒤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영 누나, 내일은 기저귀 가방 말고 더 가벼운 가방 들고 와요. 책은 제가 같이 들어줄 테니까. 싱긋 웃으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캠퍼스의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2, 늦깎이 신입생의 가슴에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고 갈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제 대학 생활의 가장 든든한 동기라는 사실이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를 말입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아니 들리지 않는 척하며 가방끈을 고쳐맸습니다. 가슴속이 방금 막 끓어오른 우유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었고 고마움보다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지영 누나, 같이 가요. 결국 제 팔을 잡아 세운 건 도윤의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2에 제가 감당하기엔 저 아이의 젊음이 너무나 뜨겁고 날카로웠으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아까는 고마웠어. 근데 앞으론 그러지 마. 나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다가 졸업하고 싶어. 너처럼 주목받는 애랑 엮이면 나만 힘들어져. 제 말이 칼날이 되어 도윤의 가슴에 박히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제 근처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나가 왜 힘들어요? 내가 있는데. 그리고 저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누나랑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이 아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척 굴던 제 남편의 그 비릿한 가식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되지 않은 순수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편에 베이는 건 결국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너는 아직 몰라.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사는지. 내 가방 속에 든 건 기저귀만이 아니야. 내 과거, 내 상처, 그리고 내 아이. 그게 다 내 인생이야. 너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애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덜컥거리며 요동쳤지만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학교 앞 시장통으로 들어서며 민준이의 이유식 재료를 고르는 내내 뒤통수가 따끔거렸습니다. 도윤이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적는데 자꾸만 펜 끝이 멈췄습니다. 누나, 이게 왜 부끄러워요? 멋있기만 한데.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가 자꾸만 제 마음의 빗장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던 그날,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오직 민준이만을 위해 기계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저 20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다음 날 전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갈색 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제 전용석이 되어버린 맨 뒷자리 옆등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죠. 누나, 이거 마셔요. 어제 잠 못 잔 것 같아서요. 눈 밑에 다크서클까지 알아본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아 전공 서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책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누나,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메뉴 선택권은 없어요. 제가 누나 몸보신 시켜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피식,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당황해서 급히 입을 가렸지만 옆에서 저를 빤히 보던 도윤이는 이미 제 웃음을 포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거봐요. 누나 웃으니까 얼마나 예쁜데. 맨날 그렇게 인상만 쓰고 있으면 아까워요. 도윤의 장난 섞인 말투에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기어코 저를 학교 근처의 오래된 설렁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집 국물이 진짜 진해요. 누나처럼 기운 없는 사람한텐 딱이죠. 뽀얀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데 뜨거운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가슴을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쉬지 않고 조잘거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야기, 과 동기들의 뒷담화,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잠시나마 평범한 20살 여대생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이 분유값을 걱정하고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미혼모가 아니라 그저 햇살 좋은 오후에 데이트를 즐기는 청춘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 도윤아, 너 여기서 뭐하니?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이와 똑 닮은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의 엄마이자 제 강의실 단짝인 경숙 언니였습니다. 어머, 지영아,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어? 경숙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따뜻한 동기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있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해맑은 미소, 경숙 언니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저.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던 작은 꽃봉오리가 차가운 서리를 맞은 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이 마치 저를 고발하는 조명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숙 언니의 해맑은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알고도 지영아, 너는 참 대단한 엄마야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 세상에, 도윤아, 내가 말한 그 멋진 누나가 지영이었니? 세상 좁다더니 정말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경숙 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맞잡을 수도 그렇다고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도윤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기막힌 우연이 그저 반가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지영 누나 진짜 대단해.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고 애들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 내가 누나한테 배울 게 진짜 많아. 도윤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등줄기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아, 제발 그만해. 내가 칭찬하면 할수록 내 엄마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 지영이가 좀 진국이니? 우리 아들이 지영이한테 좋은 거 많이 배우겠네. 지영아, 우리 도윤이 잘 좀 부탁한다. 얘가 덩치만 컸지 아직 애거든.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과 지영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섞여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에게 저는 응원해주고 싶은 불쌍하고 기특한 동생이었지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의 여자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캠퍼스는 제게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앞줄에 앉은 경숙 언니의 뒷모습이 보이고 옆자리엔 도윤이가 앉아 저를 향해 싱긋 웃음을 날렸습니다. 언니가 싸온 율무차를 셋이서 나눠 마실 때면 저는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어디 안 좋니? 안색이 왜 이렇게 파리해? 언니가 걱정스럽게 제 이마를 짚을 때마다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사실은 언니 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자꾸만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공 서적을 반납하러 도서관 뒤편길을 지나는데 도윤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나, 왜 자꾸 우리 엄마 눈치 봐요? 엄마도 누나 좋아하잖아. 도윤아, 너는 몰라. 언니가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동기라서야. 내 여자친구가 32의 애까지 딸린 미혼모라는 걸 알면 언니가 지금처럼 웃어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제 어깨를 꽉 쥐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고 더 슬펐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누나의 상처까지 안아주실 분이라고요. 내가 설득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책임? 내가 무슨 수로? 너 이제 겨우 20살이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건 로맨틱한 드라마가 아니야. 내 현실이고 내 엄마의 인생이라고. 저는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뒤돌아 뛰어가려는데 나무 뒤편에서 들려온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보온병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경숙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간식을 챙겨오던 언니의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언니가 정성껏 다려온 대추차가 피처럼 붉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저를 향해 보여주던 그 따스한 온정은 간대 없고 오직 배신감과 경악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들을? 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제 팔을 단단히 붙잡은 도윤의 손길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우정이 잔인한 족쇄가 되어 제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를 위해 간식을 챙겨오던 그 다정한 손길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 목소리는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번져가는 대추차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한 거야. 지영 누나는 계속 밀어냈어. 도윤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외침이 경숙 언니의 얼굴을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언니는 도윤이를 밀쳐내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화 한 번 낼 것 같지 않던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 사연 듣고 내 가슴이 미어져서 잠도 못 자고 너 응원했어.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내가 애 엄마라는 거, 세상 풍파 다 겪은 여자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 아들은 이제 겨우 20살이야.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라고. 언니의 절규가 캠퍼스 뒷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애 엄마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래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안아주던 언니의 손길을 배신한 파렴치한 인간이었고, 제 처지도 모른 채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기댄 이기적인 여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도윤아.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학교 정문을 빠져나와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32의 신입생이 아니라 다시 현실이라는 시궁창에 처박힌 초라한 미혼모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깨르르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냥 이렇게 민준이만 보고 죽은 듯이 살아야지. 주제넘게 무슨 행복을 바랐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세상과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 집 대문 앞에 우유와 짧은 메모지를 두고 갔죠. 누나, 우리 엄마가 한 말 마음에 두지 마요. 엄마도 당황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기다릴게. 그 메모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저는 그 종이들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책임? 그 무거운 단어를 2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늦은 저녁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이인 줄 알고 문을 열지 않으려는데 익숙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영,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경숙 언니였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는 예전의 그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거 받고 당장 자퇴해. 그리고 내 아들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언니가 제 발등 위로 던진 건 돈 봉투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돈 필요 없어요. 학교는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돈 필요 없다고? 너처럼 애 딸린 여자가 돈 싫다는 말을 믿으라고?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언니는 제 어깨를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아이 울음소리도 지긋지긋해. 저 애를 앞세워서 내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마. 언니의 폭언이 민준이에게까지 향하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집어들어 언니의 품에 거칠게 안겨주었습니다. 언니, 저한테는 마음껏 욕하셔도 돼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아이 언니가 제일 예뻐해 주셨잖아요. 민준이가 무슨 죄예요?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경숙 언니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의 자식까지 예뻐할 마음, 이제는 눈곱만큼도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언니의 차가운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우정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증오로 변해버린 밤이었습니다. 캠퍼스에 피려던 작은 꽃은 그렇게 채 피기도 전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에 남은 것은 서늘한 정적과 민준이의 잦아드는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던진 건 돈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달간 캠퍼스에서 꾸었던 꿈의 파편들이었습니다. 32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오만이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낳다니 가슴이 저며오는 통증에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가 목구멍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쌀통은 비어갔고 민준이의 기저귀는 몇 장 남지 않았죠. 학교는 이미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윤이에게선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지영아, 지영아 있니? 문 밖에서 들려온 건 도윤이가 아닌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집 옆집에 사시는 폐지 줍는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오며 가며 인사만 하던 분이었는데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검은 봉지 하나를 쑥 내미시더군요. 애 엄마가 끼니를 걸으면 쓰나. 이거 시장에서 떨이로 받아온 감자인데 좀 삶아 먹어. 봉지 안에는 흙 묻은 감자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뷔페보다 도윤이가 사줬던 설렁탕보다 그 투박한 감자가 더 눈물겨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안엔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단단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나도 30에 혼자 돼서 자식 셋 키울 때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지. 근데 지영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또 사라지더라. 너는 점잖아. 공부하던 거 포기하지 마.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경숙 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이 이방인 할머니의 손길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못 가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지. 그 도윤인가 하는 학생,
어제도 밤늦게까지 내 집 앞 전신주 밑에 서 있더라. 애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 도윤이가 다녀갔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저를 붙잡아 준 건 할머니의 지혜와 도윤이의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준이를 업고 시장통 식당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민준이를 재워놓고 빌려온 전공 서적을 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도윤이가 제 가방에서 주워준 그 젖병의 온기가 떠올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그림자가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영 누나, 도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도윤이는 살이 쏙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맑던 눈동자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나 포기 못해요. 우리 엄마가 한 짓 다 들었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다 돌려놓을게요. 도윤이가 제게 다가오려 할 때 저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돌아가.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났어. 내가 오면 올수록 나는 더 지옥으로 떨어져. 그 지옥, 내가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누나 없이 못 살아요. 누나가 공부 가르쳐주고 같이 웃어주던 그 시간 없으면 나도 시들어 죽는다고요. 20살 청년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멈춘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경숙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에는 제가 찢어버렸던 도윤이의 메모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증오하던 그 눈빛과는 사뭇 다른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복잡한 얼굴이었죠. 지영아, 내가 찢어버린 이 종이들, 내 아들이 밤마다 울면서 다시 붙이고 있더라. 내가 내 아들을 살린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더구나. 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벼랑 끝에서 잡은 손은 도윤이의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경숙 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화해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경숙 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당당한 대학 동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언니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언니의 손에 들린 도윤이가 밤새 붙였다는 그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참 못났다. 너를 응원한다고 했던 내 입으로 너한테 그런 대못을 박다니. 내가 내 아들 귀한 것만 알았지. 내가 내 아이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는 눈을 감아버렸어. 언니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잠든 민준이를 더 꽉 껴안을 뿐이었죠. 도윤이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나 지영 누나 때문에 학교 가는 거 아니야. 누나가 공부하는 뒷모습 보면서 나도 처음으로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했어. 누나는 나한테 여자이기 전에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야. 도윤의 고백에 언니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그 돈봉투,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못된 짓, 평생 사죄하며 살게. 제발 우리 도윤이 밀어내지 마라. 그리고 너, 학교 다시 나와야지.
내가 자퇴서 낸 거, 과 사무실 가서 내가 며칠만 보류해달라고 사정해놨어. 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예전보다 더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무너져 내려 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무서웠다는 말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세상은 조금씩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조각을 붙이는 것은 생각보다 더디고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강의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도윤이 엄마랑 싸웠다더라, 애 엄마가 결국 꼬셨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독침처럼 날아와 꽂혔죠.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건 도윤이와 경숙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강의실 맨 앞줄이 아닌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제일 친한 동기야. 알았지? 언니의 당당한 선언에 수군거림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이는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다가오는 대신 멀리서 묵묵히 제 짐을 나눠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보느라 수업에 늦을 때면 정성스럽게 정리한 필기 노트를 제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두고 가곤 했죠. 어느 주말 경숙 언니가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돈 봉투가 아니라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민준이의 새 옷이 든 보따리를 들고 말이죠. 지영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도윤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늦게 공부 시작한 여자잖니. 우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무사히 졸업장 따보자. 그리고 우리 도윤이. 저 녀석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없더라.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두기로 했어. 언니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서툴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조각들을 묵묵히 채워주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던 전 남편이 학교 정문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 발악하던 그 사람이 제가 대학에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애 키울 돈은 있으면서 내 돈 뜯어내려 하느냐며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죠. 다시금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저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제 손을 놓지 않을 든든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밖 교정의 벚꽃이 비릿하게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하굣길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제 발등 위로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전 남편 명석이었습니다. 그 비열하고도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지영, 너 진짜 대학생 놀이라도 하는 거냐? 돈 없어서 양육비 소송까지 걸던 애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데를 기어나와? 명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스럽고 날카로웠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민준이를 업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쳤을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도윤이가 있었고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경숙 언니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명석은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야, 너 대학 다닐 돈 있으면 양육비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내가 미혼모라고 다 떠들고 다닐 거니까. 그 손이 제 몸에 닿으려던 찰나
누군가 명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목을 쥔 팔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더러운 손 떼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넌 뭐야? 이 기집애가 이제는 대학생 새끼까지 꼬셨냐? 야, 너 조심해. 이 여자의 엄마야, 애 엄마. 명석의 폭언이 교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도윤의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명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나의 엄마야. 그게 뭐? 당신처럼 자식 버리고 바람 피운 인간보다 기저귀 가방 메고 공부하는 내가 100번 1000번 당당해. 그리고 나 이제 예전의 이지영 아냐. 법대로 해? 그래, 끝까지 가보자. 당신이 안 준 양육비,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테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들이 제 귀에도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여자였던가요? 명석은 당황한 듯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그때 경숙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지영이한테 행패야? 나 이 학교 학생이자 얘 언니 되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인간 상대하라고 우리가 법 공부하는 줄 알아? 당장 안 꺼져. 경숙 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명석은 혀를 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치, 끼리끼리 노네 진짜.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명석이 사라진 뒤 긴장이 풀린 제 다리가 후들거리며 꺾였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부축했고 경숙 언니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지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알지? 언니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과거라는 괴물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제 아픔을 함께 짊어져줄 진짜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명석이 던지고 간 오물 같은 말들을 털어내듯 저는 더욱 정갈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32의 신입생 지영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도 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4년 전 기저귀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올랐던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검은 가운을 입은 제 눈동자에는 숱한 밤을 전공 서적과 씨름하며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엄마, 예쁘다. 우리 엄마 최고. 이제 제법 의젓해진 5살 민준이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들의 통통한 손이 제 학사모를 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지영아, 여기야 여기. 운동장 저편에서 학사모를 흔들며 달려오는 경숙 언니를 본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는 이제 제 대학 동기를 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인생의 언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저희 셋이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려 있었죠. 고생했다, 지영아. 우리 정말 장하다, 그치? 언니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건너온 그 모진 풍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의 어깨 너머로 정문 가로수 밑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그리고
4년 전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도윤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된 도윤은 제게 다가오는 대신 멀리서 가만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깊은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영 누나, 졸업 축하해요. 약속했죠? 누나 졸업하는 날 제가 누나 가방 대신 들어주겠다고.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에 든 무거운 꽃다발과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가 제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미안해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텅 빈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저귀를 쏟았던 그 맨 뒷자리. 그곳에 앉아 눈을 감으니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의 폭언에 무너졌던 날, 경숙 언니의 돈 봉투에 자존심이 깎여나갔던 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던 설레는 오후들.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걸음이 되어 32에 심었던 제 인생의 씨앗은 36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으니까요. 지영아, 뭐하니? 도윤이랑 민준이가 밖에서 기다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경숙 언니의 부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적힌 희망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미혼모도, 세상이 무서운 이혼녀도 아닙니다. 저는 당당한 사회인이자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한 여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신학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캠퍼스에 핀 가장 늦은 꽃은 이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세상을 향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지영아, 빨리 와. 누나, 기다릴게요. 저를 부르는 그 따뜻한 목소리들을 향해 저는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등 뒤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